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또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가 기하학적인 닮음을 하겠습니다. 써볼까요?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예측하는 건데, 그때 분석할 때 우리가 수학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는데, 그 수학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냐, 적절한 수학 모델을 적용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현상을 유출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모델을 바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어떤 그 모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요런 현상은 요런 모델을 적용하고, 요런 현상은 요런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적용한다면은, 좀 더 현상에 아주 가능한 적합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좀 더, 현상을 적합하게 추정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기하학적 닮음에 대해서 주제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예로, 이제 어떤 선박회에 대해서 이러한 대형 선박을 우리가 건조한다고 할까요? 근데 선박이라는 것은 이게 바다에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인데, 이 바다라는 것은 강력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너울이든, 어쨌든 바다라 환경 속에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배가 이제 강력한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만약에 이게 부딪혀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복원도 해야 되겠죠. 복원되지 않으면 전복될 테니까요. 그럼 어떤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배가 어느 정도 배가 이렇게 기울어질까, 뭐 그런 걸 또 파악할 필요가 있고, 예. 또 짐을 얼마큼 실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배를 먼저 만들어서 수조에서 뭐 실험을 합니다. 이런 대형 수조에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일으켜서 배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상태를, 이 큰 배를 제작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제작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배와 이 배의 차이가 만약 1000배의 차이 난다고 할까요? 즉, 이 배에 비해서 이 배가 1000배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작은 물결에 의해서 받는 배 영향이 이 큰 대형 배에서 받는 영향에 대해서, 그럼 1000배가 차이 나느냐, 즉 1000배가 더 크냐,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배 크기가 1000배 차이 난다고 해서 두 배가 어떤 환경, 특히 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어떤 힘의 영향, 또 그런 것들이 1000배 차이 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바로 두 배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배 사이에는 뭘 가져야 되냐면, 시뮬레이터라는, 영어로는 시뮬레이터라고, 우리 이거를 한국말로는 상사라고 합니다. 두 배 사이에는 세 가지의 상사를 만족시킬 때만이 이 배가 받는 물에 의해서 이 배가 받는 영향과 물에 의해서 이 배가 받는 영향이 거의 같다라는 거죠. 이 세 개의 상사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바로 기하학적인 상사입니다. 기하학적인 상사하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상사가 다른 말로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기하학적인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닮았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닮았다는 것은 작은 물체가 큰 물체가 있는데 모양이 똑같고 크기만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물체를 그대로 그 똑같은 모양으로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삼각형이 있고 큰 삼각형이 있다 할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즉 여기 있는 얘와 얘 서로 닮았다면은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서로 1대1 대응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1대1 대응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길이는 다르겠죠. 크기가 다르니까. 그러나 길이의 비는 같아야 되겠다.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하고 같아야 되고, 또는 뭐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같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점들은 서로 1대1 대응이 되고, 두 번째는 또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닮았다는 게 그러면 이러한 도형에서만 되느냐? 아닙니다. 입체 도형에서도 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입체 도형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러한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생각할까요? 원기둥 이렇게 원기둥. 이 원기둥의 높이를 우리가 small h 반지름을 d라고, 이 큰 원기둥의 높이를 갖다가 이 높이를 large h, 지름을 large d라고 할까요? 근데 두 원기둥 닮았다. 닮았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바로 높이분의 지름. 지금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가 얘는 여기서도 똑같이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두 원기둥은 닮았다라고 합니다. 닮으면 이렇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가지면 두 원기둥은 닮은 겁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도형에서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확대시켜서 우리가 물체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배에 여기서까지 이 길이 하고 이 배 높이 여기서까지 이 높이를 생각할까요? 높이 이렇게. 예. 이 길이에 비하고 높이의 비는 여기서도 이 길이에 비하고 높이의 비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즉 이 옆에 이것분의 이 길이의 비는 이것분의 이 길이 비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두 배도 닮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닮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았다면은, 닮은 것에 대해서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벌써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여기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조그만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는 얘와 닮은 큰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요 길이는 L이라고, 여기는 W 할까요? 여기는 L, 여기는 L1, 여기는 W 이렇게. 자, 얘를 표준의 직사각형이에요. 표준 형태. 얘를 우리가 그냥 L 할까요? 이렇게. 네. 두 직사각형이 닮았다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바로 이렇게죠. 이런 걸 닮았으니까 W분의 L은 바로 W1분의 L. 이게 성립하죠. 뭐 얘는 하나의 B가 되니까 얘는 우리가 상수를 K로 놔도 되겠죠. 예.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면, 넓이는 바로 얘는 바로 LW인데 여기서 보면은 요 관계에서 보면은 요 관계에서 두 도형새의 관계 이거죠. 여기서 보면 W는 바로 L1분의 W1분의 L이죠. 요 W 대신에 얘를 요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L1분의 W1. 이것은 여기는 바로 L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요 길이의 비를 일정한 K로 왔으니까 얘는 뭐 역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뭐 얘 역수도 아니면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넓이는 바로 얘 상수니까 넓이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테두리, 이러한 어떤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에 닮은 도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닮은 도형들, 이렇게 닮은 도형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닮은 도형들만 모아놓은 이러한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이 그룹에서 뭐가 성립하냐? 이 도형의 길이, 뭐 길이를 라지 할까, 라지? 뭐 길이를 라지 할까, 라지? 얘는 뭐 더 이만한 도형이고 얘는 요만한 도형 이렇게. 다 닮은 도형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은 이 도형의 넓이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런 큰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 내에 도형들인데 도형들이 다 닮았습니다. 다 닮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 도형들에 있어서 길이의 제곱은 바로 넓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각 도형마다 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는 입체 도형이 있어요. 입체 도형. 이런 입체 도형이 있어요. 입체 도형.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 다 닮았어요. 닮았다 치면 이게 다 닮았다 치면은 이런 입체 도형에 대해서 부피를 생각하죠. 부피를 생각하면 이 입체 도형의 한 배기를 A를 하면은 부피는 바로 L 3승에 비례한다. 부피는 바로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예. 정리합니다. 어떠한 도형의 집단이 있습니다. 도형대 집단인데 그 도형들의 집단에서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길이, 그 하나의 도형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넓이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뭐 넓이가 뭐 10인 그런 도형이 있는데요. 얘를 뭐 두 배로 늘렸다. 2배. 예. 똑같이 각 변의 길이를 2배로 다 늘렸다. 그러면 넓이는 몇 배가 되느냐? 넓이는 당연히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바로 2배 늘리면 4배가 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다 아는 것이죠. 예. 부피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배 길이가 뭐 A인 그런 입체 도형이 있다. 얘를 갖다가 뭐 K배 늘렸다. K배 늘렸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 부피가 몇 배 늘어나느냐? 자, K배 늘렸다면은, K배 늘렸으면 부피는 K의 3승배 늘어납니다. 그죠? 예.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K배 늘었으니까, 즉, 한 배가 A면은 얘가 바로 AK배 될 텐데, K배. 바로 부피는 바로 K 상승배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게 어디다 쓰이느냐, 이게. 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디다 쓰이는지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활용이. 자, 여기다가, 요거는 써놔야 되겠네요. 자, 어떤 길이가 있을 때, 길이에 대해서 넓이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거가 핵심입니다. 요것만 알면 이제 다른 유용한 문제 또는 모델 또는 뭔가 유추할 때 유용을 쓸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체가 이제 자연학합니다. 여러분들 자연학화를 할 때 얘는 이제 중력가스도에다 장력하는데 문제는 자연학화할 때 이제 공기 저항을 받죠.
비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얘는 계속 중력에 의해서 물의 무게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얘가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지만 얘가 이제 반대로 공기는 또 그거에 대해서 얘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는 저항을 받겠죠.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얘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려는 힘이 있고 반대로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물방울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얘를 하면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어떤 쇠구슬을 할까요? 쇠구슬? 요만한 쇠구슬을 할까요? 조그만 쇠구슬. 그럼 얘는 중력에 의해서 F전 중력에서 떨어질 것이고 또 공기에 의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F 저항까지 D를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요 질량이 M인 반지름 R인 요 쇠구슬이 이제 있는데 이 쇠구슬이 나중에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속도가 계속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에 비례해서 또 저항도 계속 공기 저항은 커집니다.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얘가 두 개의 힘이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즉 얘는 계속 떨어지면서 속도는 증가하겠지만 또 그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항력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계속 증가할수록 항력은 거기에 비례해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더 항력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얘가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빠르게 증가하죠? 그럼 항력도 계속 빠르게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얘가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관성이 있죠. 떨어지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 떨어지는 속도를 우리는 보통 종단 속도를 합니다. 종단 속도. 비 같은 경우 빗방울이 떨어질 때 얘가 우리가 보통 떨어지면 빗방울 맞아도 이게 괜찮죠. 보통 빗방울 같은 경우도 얘도 그 항력 때문에 결국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는데 보통 지상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속도는 보통 8에서 한 12m/s 이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빗방울밖에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되니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비를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괜찮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 종단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를 맞으면 부상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상한 겁니다. 이제 이 물체도 자연낙하를 하면은 속도가 계속 증가할 거다. 속도가 증가하지만 또 거기에 걸맞게 항력도 증가할 거다. 그렇다면 얘는 어느 순간 얘는 종단 속도에 이를 텐데 그 종단 속도는 물체의 질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느 순간 얘가 이제 종단 속도로 떨어지겠죠? 종단 속도로. 물론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적분 계산을 통해서 거기다 또 극한 개념을 대입 반영하면은 종단 속도를 구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개념을 단순화해서 우리가 종단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이 물체가 질량 M이 됐으니까 얘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mg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이 물체가 떨어질 때 이제 속도가 작을 때는 이 항력은 즉 얘를 이렇게 막는 항력은 속도에 비례하지만 얘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학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쇠구슬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울 테니까 빠른 속도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떨어진 만큼 또 반대로 항력이 크게 작용할 겁니다. 즉 속도의 제곱이라 작용할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쇠구슬이 이런 게 동그란 쇠구슬이 있고 같은 질량이지만 널찍한 이런 쇳덩어리 하면은 얘는 공격을 접하는 면한 부분이 넓기 때문에 저항을 더 크게 받죠. 얘는 적게 받고. 그러면 공기의 저항 크기 얼마 정도냐? 바로 이 크기, 이 떨어진 방향으로 받는 이 면의 크기에 따라서 저항력은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는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 넓이, 이 단면이 바로 이렇게 이 단면 넓이 S라 할까요? 이 S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뭐 이제 공격이 이렇게 가니까 영향이 없는데 이쪽은 이렇게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다 받습니다. 최대 어디까지 받느냐? 바로 이 단면 넓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만큼 저항력이 생기죠. 따라서 저항력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저항력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저항력 크기는 우리가 비례선수 K를 쓰고 단면 넓이에 넓이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이 K 상수는 다른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상수는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속도하고 질량 사이의 관계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물체가 이제 종단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종단 속도를 우리가 여기다가 K를 이렇게 할까? 종단이니까 알파로 놓을까요? 종단 속도 도달했습니다. 종단 속도 도달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악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서로 같을 때, 이때 바로 이제 두의 힘이 균형이 이루어서 종단 속도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두 개가 씩 같겠죠, 이렇게요. M, G, 이쪽이 바로 K의 S, V, 알파의 제곱, 여기는 바로 M, G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볼까요? 이제 이 물체의 반지름을 R을 했는데 지름은 2R이 되겠죠. 이 물체의 얘가 2R이니까 2R. 그러면은 이 넓이는 뭐에 비례하냐면 바로 이 길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얘를 우리가 지름을 D라 할까요? D요? D 할까요? 바로 D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즉 쇠구슬의 질량은 부피에 비례합니다. 알고 있죠? 근데 부피는 바로 길이의 세제곱이라거든요. 즉 이 지름을 D라면 D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세제곱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관계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볼까요? 바로 D는 어디에 비례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바로 D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D는 바로 질량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걸 아시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게 D는 바로 여기 쓸까요? 이게 S는 바로 S2분의 1 D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즉 결국 뭐냐,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런 관계인데 결국은 이런 S의 2분의 1승은 D에 비례하고 D는 M의 3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자, 여기서 따라서 S는 어부에 비례하니 S는 바로 M에 이리로 가니까 바로 3분의 2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다 양변에다 이제 제곱으로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러면 3분의 2승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볼까요? 이제 여기서 다시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V 알파, 즉 종단 속도의 제곱은 바로 K분의 1에 바로 S분의 M의 G입니다. 즉 V의 알파는 뭐에 비례하냐? 얘하고 얘는 서로 고정된 상수값이니까 이렇게 되죠. 얘는 바로 이거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이거에 비례합니다. 근데 S가 바로 M의 3분의 2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바로 V 알파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M의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 얘는 바로 이렇게 되죠. 요 식은 얘가 얼마냐? 요게 바로 얘가 M의 3분의 1승이죠. 즉 V 알파의 제곱은 M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제곱을 양구에다가 제곱근을 취한다면 V 알파는 얼마냐? 얘는 바로 M의 6분의 1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종단 속도는 질량에 대해서 6분의 1승에 비례한 겁니다. 물론 이제 단 조건이 뭐냐? 속도가 빠를 때, 즉 속도가 빠르게 떨어질 때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속도가 작을 때는 저항력은 이제 V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속도가 빠른다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빠른 경우, 속도가 빠른 경우에 종단 속도는 질량에 대해서 6분의 1승에 비례한다 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례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이렇게 물체하고 속도의 관계, 즉 물체가 떨어질 때 종단 속도하고 물체의 크기 관계도 이렇게 간단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세포의 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보일 생각입니다. 세포가 크기가 우리는 큰 세포가 없죠. 다 조그맣죠.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조그맣죠.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합리적인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관계가 쓰입니다. 자, 그건 다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